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연초 전략 잘 한번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집 그리고 유망 업종 그리고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토요일의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네. 이제 산타가 마지막에 지가 가느냐 안 하느냐. 네. 산타가 사라졌어요. 네, 산타가 이름만 조금 바꿔서 사탄으로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사탄으로 바뀌어서 나타났고요. 그 배당 관련 이제 배당락일 날 네. 사실 보통 배당락이 이제 우리가 현재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게 12월 30일이 휴장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원래 매주 금요일 날 녹화했다가 금요일 녹화를 못 하니까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지금 현재 녹화한 시간 12월 29일이고요. 저희가 배당락일은 12월 28일이었습니다. 어제 배당락이 원래 보통 배당락 하게 되면 양봉으로 끝나는 게 이제 그 배당락의 주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당락으로 주가가 밀렸는데 갭으로 밀린 다음에 다시 그걸 양봉으로 채우는 이런 형태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가 올해는 진짜 여지없이 그걸 다 깼습니다. 올해는 뭐 음봉으로 더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 매도만 이제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 받고 바로 그냥 매도하는 물량이 좀 많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시장 전체를 다 내년에 이제 상당히 좀 암울하게 좀 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당주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배당주는 이제 배당을 이제 어제까지 들고 계셨으면 네. 배당 무조건 받습니다. 어제 이제 아침 시초가까지만 들고 대부분 다 들고 가셨기 때문에 배당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배당주가 과연 매도해야 되냐 아니면 계속 보유해야 되냐인데 지금 배당주들이 배당락 때문에 더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당주들 같은 경우 아직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단기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내년에 그냥 이익률이 아주 좋은 업종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다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이쪽은 어차피 배당을 많이 안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주사나 은행 관련주 저는 반등 나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관련주들이 금리가 이제 인상기 때문에 수익이 났지만 금리가 이제 내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여기보다 올라가봐야 뭐 50bp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련주 아직 배당주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노리자, 반등을 노려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어제 배당락의 여파로 인해서 배당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습니다. 아직 매도하지 못한 분이라면 내년에 단기로 올라왔을 때 이 반등 시점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네.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수익이 계속해서 좋던데. 네네네. 이번 한 주도 연속 수익이고요. 지난주도 오전 야간 할 것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 그리고 이 지금 2주만 지금 얘기하고 앞에서는 손실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수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익 마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갔는데 특히나 이번 수익은 조금 깔끔하게 그러니까 손절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한 주 기준으로도 매일매일 기준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을 좀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특히나 이제 낙폭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이제 좀 전략에서 이제 좀 언급을 드릴 텐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1,200짜리를 못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낙폭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제 CPI 발표 이후 고점 대비 지금 약 15% 가까이 지금 빠졌거든요. 2주 동안.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추천했었던 종목 보라이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권으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그래서 어설픈 종목을 가져가지 않고 확실한 종목들 추천드리면서 가져갈 테니까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더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하고 낙폭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또 히든 종목으로 언급하셨던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나도 이런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가 11%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의 중심에 있었다면 오늘은 또 시총 1위였던 애플이 내년 성장 우려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부진하며 급락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가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하락세를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미증시에서 흐름 한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진짜 이 방송에서도 제가 뭐 몇 주 전부터 얘기 드렸었지 않아요. 한 $200 넘었을 때 테슬라 그때부터 이거 $100 초반 간다, $70대 간다. 사실 아무도 안 믿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쵸? 반토막이 났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이게 제가 얘기한 대로 딱 예언대로 맞췄던 내용이죠. 네. 이게 뭐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좀 쏟은 것도 저도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쏟았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제 천천히 지속적으로 좀 쏟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낙폭을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키워가면서 100 초반대까지 정말 100슬라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브리핑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드리고 일단은 제가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좀 많이 언급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지금 현재 어제자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줬지만 그거 역시 사실상 단기적인 반등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최대적으로 기술적 자리값으로는 70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확실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내가 테슬라 주주가 돼도 $70면 충분히 사도 괜찮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고 어쨌든 이 100 초반에서부터 지금 지지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반등을 그래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다. 결국에는 낙폭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CEO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차 이슈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보셨을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네. 집 다음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경기 침체다 지금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테슬라 지금 가격 할인, 중국 쪽 이슈 계속적으로 접어드니까 이 지금 현재 테슬라 기준으로 전기차 기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테슬라가 좀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주가를 계속 방어하고 끌어올리려면 이 시장에서 전기차에서 독보적인 대장이 돼야 돼요. 뭐 GM, 포드, 혼다,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다 이런 자리 기업들 다 무시하고 네. 애플처럼 애플이 스마트폰 대장이 지금까지 가져간 것처럼 얘 역시 대장이 돼야 되는데 15년이 지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장을 차지를 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다 죽고 나서 뭐 지금 현재 삼성이랑 애플만 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3년, 5년 뒤에 이제 전기차를 살 계획이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나는 꼭 돈 모아서 테슬라를 사야지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때 되면 어디 더 좋은 게 더 나올 거고 가격이 싸던가 아니면 주행거리가 길던가 디자인이 훨씬 더 이쁘던가 뭐 이런 식의 더 다른 메리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서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층들이. 굳이 꼭 우리가 아이폰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적 가치는 아직까지는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70까지 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 타이밍이 제 생각에는 한 2월에서 3월쯤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1차 큰 낙폭을 보여줬고 여기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는 자리값이고 한 번 더 충격 주는 70 저점일 때 그때가 매수 적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상 반도체 하면 네. 들어가는 게 핸드폰, TV, 뭐 컴퓨터, 자동차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봤었을 때 소비 내구재라고 해요. 근데 이 내구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연 단위로 좀 교체하지 않는 상품들을 좀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뭐 3개월에서 뭐 5개월 사이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품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시장에서 누구나가 지금 다 경기 침체다 힘들다 부동산 시장 힘들다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 소비가 지금 굉장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랑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좀 같은 악재를 받아가면서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이제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다음 분기 정말 암울하다 여기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 침체 충분히 다 여파를 막고 나서 그때 가격 접근을 하셔야 그때 진입 타이밍을 보셔야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아무리 물을 타더라도 계속적으로 물만 타게 되고 사실상 나중에는 물 탈 돈이 없어서 힘든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 참아주시면 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와줄 수 있는 수익 구간 적기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남들은 지금부터 사서 뭐 10%, 뭐 5% 겨우 수익, 뭐 반년 이상 들고 있어서 겨우 수익 낼 거 우리는 50%, 100%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타이밍 잘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간밤에 미증시하면 이제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제 빅테크 관련주, 빵주도 다 내려앉았어요. 네. 이게 시장이 흘러내려서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당연히 대장주들이 흐르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인 낙폭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저도 지수 흐름 체크해봤을 때 대장주가 지금 현재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좀 보시면서 최근 주가 하락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엔 아까도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산타가 아니고 이제 사탄이 찾아왔죠. 네. 내년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사탄이 찾아올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께서 내년 초까지도 사탄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틱한 구간에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언제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김정철 전문가님, 수요일 날 국내 증시 배당락 여파에 나스닥 급락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의 2,300선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한파까지 심화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2023년도에 증시 전망 어떻게 보셨는지랑 이 반도체 한파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한파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럼 뭐가 반도체는 중요하세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 리오픈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시점이 언제 올라오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사이클상 2분기 내년 2분기에는 무조건 반등하는 형태의 흐름을 보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요 자체를 공급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국이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중국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인데 중국이 받쳐준 이 타이밍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2년과 2022년 아두 2022년 이제 아두죠 아두 여러분 이 방송 볼 때는요 여러분 새해입니다. 예. 새해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새해가 아니라 토요일. 토요일인가요? 네. 마지막 날인가요? 네, 31일입니다. 진짜 아두 2022년. 진짜 이거 보시면은 또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올 거 걱정이 돼요. 왜요? 요즘에 그 재활집 막내 아들 이제 끝났거든요. 네. 끝났는데 이 다음 주는 분명히 연말 시상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올 거 너무 고민이 되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제아의 종소리를 보러 가실 때도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톡방에 노란톡 보시죠. 오픈 채팅방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여기 스마트폰 딱 갖다 대기만 하시면 카메라 실행해갖고 갖다 대시면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실행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나오는데 거기 입장하시면 제가 또 여기 우리 제작진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셔가지고 바로 우리가 방송 찍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그냥 링크를 올려놔요. 그 링크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제아의 종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거 보세요. 네, 보시면 여러분 하나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연기대상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면 보시고 네. 정말 시청률 재활집 막내 송중기 배우님하고 경쟁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마지막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주까지 힘드네요. 이제 연기대상하고 경쟁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진짜 이 방송을 보실 때가 여러분 진짜 아주 마지막 2020인데 2022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역대급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2008년 그러니까 최근에 전 세계가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가 언제냐고 따지고 보면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19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무려 1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어요. 1000포인트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넘게 빠졌어요. 50%가 훨씬 넘게 빠졌죠. 근데 이제 50%로 따지면 50% 넘게 빠진 거고요. 그래도 2008년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왜냐? 대폭락이 와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난리가 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금리를 너무 내려놔가지고 유동성이 풀린 상태에서 12월에는 그래도 지수가 약간 반등하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올해 보세요, 올해는 자 2,900포인트에서 2,900에 거의 3,000포인트죠. 3,000포인트에서 2,246포인트까지 무려 1,700포인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정도면 포인트로 따지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포인트로 하락으로 따지면 역대급장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가장 많이 무너지는 해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따지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1900에서 890까지 밀렸던 거고 2022년은 3000에서 2246이니까 사실 800포인트 같은 800에서 800, 900포인트 거의 비슷한 포인트로 무너졌지만 사실상 이 하락의 느낌은 다르죠. 왜냐? 이 2008년에는요. 한 번에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을 그냥 쭉 밀고 나머지는 사실 양봉이었어요. 근데 2022년 거의 물귀신이에요. 이게 1월에 끌고 내려가더니 1월에 LG 에너지솔루션 수급 공백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더니 온 수급을 다 빨아가면서 나머지 증시가 다 무너지는 형태가 나와서 난리가 나더니 2월에는 전쟁이 터져요. 네. 3월에는 좀 반등이 나오려고 그랬더니 4월부터 갑자기 파월이 금리를 올리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물귀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힘든 구간이었지만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2008년에 이렇게 힘들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 급격한 반등, V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V자 반등을 볼 수 있느냐. 지금 2022년은. V자 반등을 보이긴 쉽지 않아요. 왜냐. 이때는 금리를 내리고 있을 때고 이때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겠죠.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그럼 뭐 어떤 상태로 좀 흘러가야 좀 그나마 버틸만 하느냐 보시면은 자료 제공은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 거의 마무리 구간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인데 전 구간의 금리가 이미 장단기 금리가 다 역전돼 있는 상태고 아니면 역전 직전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금리가 추가 인상폭이 제한적,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가 모두 역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인상하면 장단기 금리가 더 차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이다. 내년 1분기 되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 금리 인상 국면을 보시면 70년대 인플레이션 해소된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서 금리 인상폭이 대부분 4% 이내였어요. 근데 올해는 금리 인상폭이 좀 비슷한데 폭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수 있는데 금리 인상 폭의 속도,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오잖아요. 가파르게. 이 지금 제가 이 표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란통보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텐데, 자 75년 금리 인상기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연준 의장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고점은 몇 %였는지를 싹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되길래 지금 금리가 무려 5%에 육박해야 되는지를 보시면은 금리가 결국은 나중에 미세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죠. 근데 그게 가려면은 2분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으로 시작되는 미국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사실상 왔다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결국은 집값이 떨어집니다. 왜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질 않아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지금 주택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급감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소비 지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다 낸 이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대출을 받은 이자가 많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죠. 그럼 소비가 줄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자동차 수요 즉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중고차가요 거의 역대급입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 난리 났어요. 지금 중고차 차가 안 팔려요. 예, 왜냐? 신차는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차를 살라 그랬더니 금리 높아서 안 사. 그럼 중고차를 사러 갈까 했더니 중고차도 금리 높아서 중고차 사면 금리는 더 높거든요. 중고차는 금리를 더 높게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고차도 안 사고 아무도 안 사는데 자꾸 차 파는 사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 시장이 거의 어마어마한 지금 대할인 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면 뭐 벤츠 같은 경우 좀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서 3년 지나면 단가가 잘해봐야 한 50%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요. 3년 만에. 이 거의 그 신차 산 바보예요. 예, 한 2년, 3년 대충 기다리면 예, 그냥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딜러들 거의 아니 그 자동차 딜러들 지금 거의 다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왜냐? 자동차 딜러들은 뭐 공짜로 돈 있어서 왕창 삽니까?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자동차 딜러들이 뭐 현금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그걸 살까요? 그 사람도 다 캐피탈 받는단 말이에요. 이자만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딜러부터 시작해서 지금 난리가 못해요. 지금 제가 사실 웃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지금 이분들이 지금 거의 그 생사가 걸린 문제에 직면해 그렇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좀 미진하다. 자,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회복 시점이 언제였다 다른데 지금 근데 중국은 이미 회복은 하고 있다. 리커창 지수나 현재 크레딧 임펄스 같은 경우 보시면 지수가 조금 최근에 이 크레딧 임펄스는 꺾이긴 했지만 이게 다시 파동을 타서 반등 국면에 현재 돌아섰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기는 돌아섰는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과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자, 이게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시계를 2년 정도 되돌려서 우리가 리오프닝을 언제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2억 명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를. 중국 카운팅 안 하니까 이제 중국이 카운팅 안 하니까 다른 나라가 걱정해서 카운팅을 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최소한 코로나를 면역력이 생기려면 한 8억 명 걸려야 돼요.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걸리면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폭증세가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러면 3분기에 돌아서 3월에 돌아섰는데 3월에 돌아서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야 되냐? 미국이 경기가 떨어지는데 중국이 회복하면서 그걸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 타이밍이 조금만 맞으면 정말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춰준다면 시장은 버틸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그 뒤에 이제 그 질문에 또 추가로 또 얘기 드릴 건데 그 부분까지 얘기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그러면 중국의 비정상이 정상화, 중국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그 흐름에서 우리가 볼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럼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네. 지금 봐도 어차피 많이 못 올라간다 지금은. 근데 지금 못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오늘 조정 주고 있거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럴 때 전 기회라고 봅니다. 중국은요 이제 곧 2월 넘어가면 이제 쏟아져 나올 거예요. 3월 넘어가면 그때 가서 뭐 막 살려고 물론 1월 달에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월 달에 매집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들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노란투브이치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022년도가 역대급 장이라고 했습니다.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한 해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중국이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2월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조정 시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 노란 톡방 안에서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는 강달러의 해였습니다.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와 환율이 요동을 쳤는데요. 2023년 달러와의 흐름과 이에 따른 각국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변화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각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말해주세요. 네, 일단 뭐 달러가 너무 강했죠. 그렇죠. 그럼 이 다음 내년에는 달러가 계속 강할 거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진짜 가파르게 어마어마하게 2021년에 90이었던 게 무려 115까지 찍고 밀렸어요. 지금 조금 밀린 상태고 그럼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폭이 많아봐야 50bp인데 달러도 선반영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달러는 꺾이기 시작할 거다. 꺾이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밀리기 시작할 거고 미국과 독일의 2년 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졌다가 이것도 서서히 꺾여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꺾이는 시점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미국 독일 2년 금리 스프레드가 꺾이느냐. 근데 이게 달러가 꺾여서 크로스돼서 꺾이는 이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달러가 급격하게 꺾이는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신다면 현재 지금 미국 MSCI 미국하고 그다음에 MSCI 미국의 선진국, 그다음에 MSCI 신흥국 지수를 보면은 전 세계 딱 3대 딱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 지수가 정말 부진해요. 그중 이 신흥국 지수 중에 제일 큰 기여를 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러시아고요. 하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왜 여기 신흥국 지수에 정말 엄청나게 하락폭을 겪어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0대 교육국이고 국방력으로 따지면 6위, 5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의 선진국에 들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다 정책의 문제다. 예, 그 정책의 문제를 계속 제가 뭐 얘기해봐야 뭐 안 고치면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대주주 양도세도 그거 하나 바꿔달라는데 이름 하나 바꿔달라는데 이름도 못 바꾸고 있는데 뭔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 상황 아니 뭐 잘못한 사람 사면이나 해줄 생각이나 하고 있지 뭐 아니 15년짜리 사면하는 거하고 2년짜리 사면하고 같습니까? 근데 그거 같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 보면은 왜 우리나라 신흥국 지수에 이렇게 지수가 이꼴하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힘들었다. 근데 이게 신흥국 지수가 항상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달러가 꺾이는 시점에는 이 신흥국 지수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미국의 선진국 지수보다도 빠르게 역전해서 추월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추월하는 해인데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다? 중국이 언제 정상화되냐 달려있다. 중국이 지금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밀린 이유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중국에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해외로 갈라 그래요. 근데 각 나라에서 중국 사람 들어오면 다 격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주 다 밀렸어요. 오늘 다시. 근데 인도랑 지금 일본이랑 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별로 안 좋아하니까 들어오면 그냥 격리하고 검사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오프닝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 저라도 이제 중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중국에 아는 분이 또 계시는데 중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하고 계신 연구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국에 이제 그런 얘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제로 코로나 하고 있을 때 더러워서 중국 떠야 되겠다 해서 중국 떠서 이민 간 사람이 승자라고. 진정한 승자는 그 사람이 승자라고 지금 중국은 거의 지금 그 하루 건너 하루 집이 거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자, 이제 나머지 달러화에 따라서 그럼 원자재 가격들이 어떠냐를 봤을 때 저는 미국 전략비축유 방출 규모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규모가 역대급 37년 만에 최저치예요 지금.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최저치로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좀 풀린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싹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전략비축유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서 유가가 쉽게 더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가의 하단은 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인도가 사실 인구는
사실 인도는요 중국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돼 있는 사람만 따졌을 때 한 14명 되는 거고요. 안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 인도 같은 데 잘못 가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일으키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 조심하시고 여행 가실 때. 근데 석유 제품 수요량이 점점 늘어난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원유 수입량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지금 회복 흐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석유 수출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가 흐름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유가 흐름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만 드리는 뿐이지 달러가 이제 밀리면요 원자재 가격들이 가격이 다 하락이 다 지지가 됩니다. 그냥 달러가 표시니까 예를 들어 달러가 약하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싶어도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가 않는다. 원자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흐름 보시면 그런 관련주들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원자재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본다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제가 노란통 메시저 오픈 채팅방에 2023년에 우리가 유망한 종목들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유망하게 볼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만 언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달러와의 흐름과 이 원자재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저도 본부장님이랑 그렇게 틀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좀 했던 내용들은 조금 정리하고 일단은 제 의견도 일단 좀 비슷한데 일단 올 한 해 정말 강달러의 위험을 느꼈었던 한 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리고 지금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이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잡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지금 저는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추세 단기적인 반등 흐름 나와주면 나머지 밀리고 다시금 낙폭 저점 그려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디커플링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잘 맞춰가는 흐름이다. 결국에는 저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초반대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 낙폭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꾸준한 하락세를 지금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의 지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일단 뭐 다른 산업 원자재, 니켈, 팔라디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 중국 쪽에 지금 한 집 걸로 한 명씩 지금 사망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은 생각하는 사망자 수가 150만 명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한번 정말 크게 휘몰아쳤을 때는 중국이 한번 제대로 셧다운이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요거는 한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충격으로 단기 낙폭을 굉장히 매섭게 쏟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가격을 지지하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일단 지켜보시는 게 당연히 좋지만 일단 이런 충격에는 좀 대비를 하자.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거 뭐 선물 아니면 이제 ETF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내가 그래도 좀 맥시멈 손절 라인 때는 좀 정해놓고 좀 지금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단기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근데 유가 관련으로 저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이제 70달러를 제가 예전부터 이제 좀 얘기했었던 최저점이었습니다. 70달러가 정말 올 수 있는 최저점이었고 저도 일단은 매도 ETF,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면서 80을 깨는 자리에서 이제 청산을 봤었지만 그 뒤에 이제 뭐 한 몇 달간의 횡보를 가져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70 저점을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근데 올해 정말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춥지 않나요? 추워요. 너무 춥죠. 올해 이제 정말 기록적인 한파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저리 가라죠. 미국 보셨나요? 미국도 추워서 이제 계속해서 눈 치우면 시체가 있다고요. 네, 저 지금 버팔로주에서는 눈을 치우면 네. 시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어... 이미 뭐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그쵸. 속출하고 있고 영하 40도, 50도를 지금 육박하고 체감 온도를 그렇게 육박하고 있는 항공편도 못 뜨고 있지 않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유가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올해 기록적인 한파가 올 것이다. 왜냐? 앞전에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라니냐 현상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아서 전년보다 한파, 그리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심한 라니냐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네. 아스팔트 타이어가 뭐 녹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네. 이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까지 추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전략 비축류, 지금 미국 사상 최저치, 다른 국가들도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수요 공급에서 수요, 결국에는 폭증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의 상승을 꾸준히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 가격대는 조금 있다가 이제 가격 전략에서 이제 좀 한번 좀 설명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환율 관련해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달러가 이제 다소 안정세를 좀 찾은 느낌이잖아요. 네. 달러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자체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못 쫓아갔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지금 이 눌림자리 값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세게 올 것이다라는 견해가 지금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지금 좀 넘나들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단기적인 지금 반등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좀 관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환율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도 강달러의 흐름과 그리고 각국의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의 변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련된 추가적인 코멘트 혹은 내용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 톡방 안에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37. 네, 우리 좀 마지막 자리니까 조금만 더 욕심 내볼게요. 자, 변동성 한번 참고. 그렇죠. 이 자리 끝까지 일단 손절은 걸어놓고 지금 아직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8. 자, 돌파 자리값 나왔고요. 자, 일단 949. 자, 10호 남았죠? 자, 9점 돌파하고 이제 10호만 더 들어 올리면, 자, 1차 청산 자리값 30포인트입니다. 600불. 자, 터치 나왔죠? 자, 963, 65. 좋습니다. 자, 700불 돌파 자리값 나왔고요. 자, 올 청산 자리값은 지금 11,005 자리값이 382 자리값이니까 자, 995 자리값 볼게요. 995 자리값, 월청 자리값 주문 가져가도록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일청 지금 가져가셨네요. 좋습니다. 75. 자, 995까지 볼게요. 자, 1000불 돌파했고요. 1000불까지도 지금 보여줬고. 자, 995 자리값 월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급등 거래량 보여줬고, 자, 본작보다 지금 높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도 956 지금 언더로 보여주면서 마감 보여주면 거기서는 그래도 약익절로 끝날 거고요. 자, 목표는 995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값은 지금 955 정도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차이나님. 그냥 시작가 청산 볼 거예요. 88. 자, 돌파했고요. 자, 거의 다 왔죠? 자, 992. 최대로는 다음 자리값에서 지금 한마디 값 더 올려도 괜찮겠죠? 한마디 정도. 한 36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산 나왔네요. 자, 13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만일 매수 체결. 자, 일단은 지금 69자리값 컷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자, 전고 돌파에 대한 그쵸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좀 봤습니다. 자, 20까지 돌파. 자, 36. 자, 37까지. 자, 한 번 더 고점 돌파할 때 본절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점 돌파 나왔죠? 주문 접수 완료. 자, 60 좋습니다. 자, 69점. 시간 64, 65. 아, 이거 많이 욕심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79자리 주문 값 접수 맥시멈으로 완료. 같이 청산 볼게요. 2만 79자리 값 올청대기. 자, 최소 본절 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9자리 값 올청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80씩이죠. 80씩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0일 매수 체결. 자, 요거 주문 접수 30번 완료. 번째. 자, 변동성에 잡혀도 일단은 도전이었습니다. 자, 54, 55, 57, 58까지. 아, 요거는 단기 변동성이 좀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 더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주면 자, 본절 대응 빠르게 보면서 리스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 터치. 자, 정보 뚫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취소 확인. 자, 손절 말고 자, 본절 주문 자리값 접수 완료. 본절 자리값 잡으면서 볼게요. 자, 본절 대응. 자, 79자리값 1차 청산 보시죠. 자, 1979. 자, 아직 터치 없었죠? 1차 청산. 자, 600불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최소 본절 달면서 너무 빠른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자, 79자리값 1차 청산 보고요. 지금은 최소 본절 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 잡히더라도 1차 자리값 조금만 더 욕심 내볼게요. 자, 휩써주고 들어올렸던 제 매수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추세 연속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79 터치. 자, 지금 1차 청산 보실 분들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0 돌파까지 나와줬죠. 자, 600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분. 요거는 지금 제자리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5일선이 우리 본절 자리값이에요. 자, 이거는 11,000자리값 돌파 전인 주문 접수 999자리값까지만 완료. 볼게요. 아, 995까지만 볼게요. 995. 995를 좀 맥시멈으로 정정 바라보도록 확인. 하겠습니다. 올청 1995 올청대기 994.25. 자, 세트차 좋습니다. 네, 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매매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에서 칼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주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증시 하이라이트 영상이 좀 짧았는데 이번에 월요일 증시가 휴장이었고요. 지금 녹화 당일 기준으로 딱 2거래일 동안 나와줬었던 수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영상을 보시면 이제 나스 한계 기준으로 제가 1,300불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정말 숨도 안 쉬고 떨궜어요, 시장이. 근데 그거에 대한 매도를 잡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상 앞에서 짧은 손절로 몇 번은 당했습니다. 몇 번 손절을 좀 보긴 했었지만 재도전을 가져오면서 결국엔 좀 수익 전환을 했었고 나머지 시장 흐름은 결론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진입해서 빠른 수익 청산으로 일단 좀 잘 가져갔었던 매매 방식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래일간의 수익이었고 매일매일 수익을 간겨다 드리는 분입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코멘트 도움 받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고통의 시간이네요. 네. 사실 제가 전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데 진짜요? 네. 일단 먼저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서 유가 하락 전망이었는데 유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조금 밀리게 했는데 전 72.50까지 밀릴 거라 봤는데 일단 못 갔으니까 틀린 거죠. 72.50이 아니라 지금 약간 밀린 게 78
$10 정도니까 전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우려보다는 1월 기대효과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 기술적으로 한번 오를 때가 됐다. 그럼 유가도 같이 올라줄 때가 됐다. 이렇게 좀 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저도 지난주에 일단 상승으로 얘기는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원하는 드라마틱한 상승을 좀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일 관련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꾸준한 매수세를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 2월 지금 중순 때까지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한번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금 계속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 우리나라도 너무 춥죠. 한번 또 한파가 들어닥쳤을 때 너무 추울 텐데 이때 이제 난방유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 주 한 번 더 84.58달러대까지는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93달러 고점으로 생각하시면서 유가 대응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크루드 오일 전략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골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골드 다시 한번 1,750달러까지 조정을 얘기 드렸는데 반등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반등인데 다시 제자리거든요. 움직임 거의 없었는데 1,830달러 저는 고점 매물을 상단으로 하고 1,770달러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이제 좀 박스권 구간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은 골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주에 골드를 이제 1876까지 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1840 조금 아쉽죠. 일단 사실상 1800 초반에서부터 그 1800 언더에서부터 이제 좀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일단 절반 정도 저도 적중을 했었던 자리값인데 일단 조금 아쉬웠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제 윗꼬리를 잡고 지금 조금 휩쓸을 해준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은 현재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다. 다음 주 움직임 마저 지켜보실 때는 현재 가격대보다 다시금 제가 말씀드렸던 1876짜리 값까지는 충분히 터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골드 같은 경우 제가 계속적으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있지만 1977달러대까지는 매수 관점 계속 살리셔서 지금부터 최대한 저점을 잡으시면서 매수 관점은 굉장히 좋은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골드 지금 선물 대응 말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난 ETF 투자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참여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관련된 의견 들어봤고요. 세 번째로 나스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나스닥 역시 11,000포인트 지지 후 반등을 예상했는데 11,600은커녕 지금 지금 11,000은 깨지고 지금 1,700까지 밀린 상태죠. 지금 현재 1,800포인트를 지지라인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전고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네. 전저점하고 지금 현재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전 보고 있습니다. 11,250까지 다시 한번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250까지 목표를 보고 있다고 하셨고요. 칼리 전문가님 나스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이제 좀 설명드렸던 11,250 여기 부근대를 무너뜨리면 결국에는 매도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충분히 저는 보고 나서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래서 매도 관점은 1,460대까지는 열려 있다. 전저점의 자리값을 저는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90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음 주 460대까지는 충분한 지금 낙폭을 한번 그렸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강한 오히려 반등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이제 단기 진입이랑 자리값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3.6 정도 라인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나서 4.02달러대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4달러 조금 안 되게 지금 돌파를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값은 충분히 상승 여력 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주도 일단은 4.02 자리값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다음 마디값 4.27달러까지는 추가 매수 대응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음 주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 혹은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